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난 한 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들이 특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2017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빼곡히 놓인 2017년은 인도네시아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19년 대선 전초전인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올 2월 예정되어 있고, 올해 경제 성적은 조코이 대통령의 재선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민간 소비, 기업 투자 및 정부 지출 등 총수요 측면에서 금년을 전망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무역 수지,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투자 의견을 낮춘 데 따른 보복으로 JP모건과의 관계 단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일과 가스 개발 촉진과 해당 산업으로부터의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두 가지 키워드는 보호무역과 미기준금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중국, 유럽, 아세안, 중남미 등 다른 경제권과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신흥시장에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신흥국 통화 불안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소 어두운 반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경제권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6.2%, 인도네시아는 5.1% 성장이 예상되는 등 아시안 탑 5개국 평균 성장률은 4.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는 최근 수년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경제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경제를 요약해 보면 상반기에는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및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를 통해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다가 세수 부족에 기인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3분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8월 이후 텍스 앰네스티 실행으로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예산 집행이 증가됨에 따라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 5% 성장을 보이며 4% 성장을 보인 2015년 대비 경기가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와 상장업체들의 이익 개선으로 주가는 양호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견조한 민간 소비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조코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기조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 안정을 위해 작년과 같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오히려 미 기준금리 상승폭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GDP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입니다. 먼저 민간 소비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플레 및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정부령으로 공포함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이 이미 예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기존 후 필수재 중심 소비에서 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기업 투자는 중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석탄,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광업 부문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상황은 호전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텍스 앰네스티를 통해 국내로 투자 유도된 자금은 기업 설비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5년 9월 램봉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과 함께 대외 개방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부는 작년 11월까지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최저임금 정책 및 경제특구 활성화 등 경제정책 패키지를 14차례나 발표하는 등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조코이 정부는 해당 정책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 규제 원칙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존의 파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산업들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점에서 파급력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조코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의 집행 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반적 인프라 수준은 동남아 영내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은 2014년 10월 취임 이후 줄곧 인도네시아 최우선 과제는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2015년에는 항만과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 정비에 5,500조 루피아, 한화 470조 원을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총 3,500kW 발전소와 24개의 신항만 정비, 그리고 도로와 수처리 등 다양한 인프라 정비가 포함되며 정부는 이 개발 계획을 대통령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17년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올해의 성장률은 투자 집행 수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OECD 자료에 따르면 2억 6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 중 등록된 납세자는 2,700만 명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중 90만 명만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점이 세수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적자 수준을 OECD가 권고한 GDP 대비 3% 이내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재정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유지 목표 때문에 정부는 공격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코이 정부는 인프라 건설에 외국 기업을 적극 끌어들이는 등 해외 자금을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며 정책 성공의 열쇠는 중국, 일본 등 투자 대상국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한 과세 정책 시행 등 모든 정부 정책들은 그 배경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의 3대 축은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오늘은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 및 재정 지출 등 3대 경제 주체의 올해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역 수지,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 위주로 2017년
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월 5일 미달러당 13,370루피아로 전주 대비 90루피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루피아 외환 시장은 1월 3일부터 개장한 탓에 주 초반 국제적 이슈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루피아 환율은 국내 달러 자금 수급에 국한해 영향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중반 글로벌 시장에서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자 그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최근까지 FOMC의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FOMC의 금리 결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전해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자 국내 외환 시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루피아 환율은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7원 하락한 달러당 1,1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원화 환율은 주 초반 단기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내고 자금의 유입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양호한 제조업 지표 발표에 따른 위안화 환율의 하락 등 글로벌 외환 시장의 안정세에 힘입어 원화 환율은 하락세를 심화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달러 환율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 수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 막판에는 FOMC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예측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됐으며 이 영향으로 원화 환율은 다시 하락폭을 심화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월 5일 8.87원으로 전주 대비 0.08원 하락,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월 5일 7.61%로 주간 기준 0.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채시장 역시 1월 3일에 개장한 탓에 주 초반 대외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한산한 거래 탓에 국채금리 역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루피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인도네시아 국채금리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루피아 환율의 하락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가능성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루피아 환율이 하락할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도네시아 국채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투자 의견을 낮춘 데에 따른 보복으로 투자은행 JP모건과의 관계 단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지난 11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신흥국 시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자금 유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노믹스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며 인도네시아 채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낮추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직후 인도네시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다음 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라 7.9%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 상당의 인도네시아 국채를 매각했으며 인도네시아 증시 또한 보고서 발표 다음 날 2.22% 하락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JP모건 보고서가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올해부터 JP모건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뜻을 JP모건 측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스리 물리안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도 이름 있는 금융기관은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JP모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관계 단절 선언에 따라 JP모건이 진행 중인 정부 관련 산업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JP모건은 조코이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채권 판매 대행사 자격도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논의 기문을 밝혔지만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인도네시아는 2013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축소, 외채 감소 및 외환보유고 증가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본 유출에 대한 체력이 지난 2013년보다 강해졌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채권의 높은 수익률이 자본 손실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고 있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도 지난 2013년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은행의 부정적 전망과 이에 의한 부정적 시장 반응에 대해 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판단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유, 가스 개발 촉진과 해당 산업으로부터의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의 원유 및 가스 시추 등 업스트림 산업에 대한 개발 비용 공제 및 세금 혜택이 포함된 세법 개정이 최근 마무리 작업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스트림 산업은 원유 가스 산업에서 탐사와 시추 과정과 연관된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 개발을 위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물론 부동산 보유세 또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원유 및 가스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모양새입니다. 에너지 광업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본 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석유 탐사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활동의 점진적 증대는 원유 및 가스의 채취량 증가는 물론 다운스트림 제품의 생산량 확대로 이어지며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매출 및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시추 관련 산업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였으나 이는 해당 부분 전체 투자 금액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니 정부는 올해 정부의 업스트림 투자 금액을 1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몇 년간 유가 하락에 의해 업스트림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 및 자원 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세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석유 인프라를 확보해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겨울이 한창입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 눈을 보려면 파푸아주 자야위자야산 정상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과 같은 겨울이면 아름다운 설경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아닌 고즈넉한 산장의 창을 열고 직접 설경을 마주했던 추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솜털보다 더 가볍고 고운 눈들이 나무에 쌓이면 사람들은 꽃처럼 곱다 하여 눈꽃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눈들이 쌓이고 쌓이면 가지는 부러지고 나무 줄기가 통째로 꺾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에 달콤함에 취해 적당한 시기에 눈을 털어내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독으로 변하여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 2017년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IMF 위기나 리먼 사태와 같은 위험이 발생해도 단단히 견딜 수 있도록 자주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